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키운 내 자식이 내가 해주고 싶은 것조차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끓인 미역국이 냉장고 구석에 버려지고 정성껏 만든 반찬이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라는 말과 함께 외면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부담스럽다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간섭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영자 씨입니다. 올해 67,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영자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5년째, 며느리 수진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둘 사이엔 올해 4살 된 손주 지훈이가 있어요. 작은 딸 미영이는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 품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고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6개월 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은 출장 중이고 자신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 씨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픈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 먹일 시간 체크하고 저녁 늦게 수진 씨가 퇴근해서 왔을 때 영자 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약 먹인 시간, 열 재는 방법, 죽 끓이는 법까지. 그런데 수진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냥 해열제만 먹이시고
병원은 제가 데려갈게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시장에서 지훈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보고 한 박스를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아, 미안하다. 그냥 지훈이 사과 좋아한다고 해서. 감사한데. 연락 없이 오시면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 좋은 거 사다 주는 게 잘못인가? 결정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또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훈이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 수진 씨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문자만 주시지. 갑자기 오시면 조금 곤란해요. 아, 지훈이가 아프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왔는데. 감사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영자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한순간에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미역국은 어떻게 하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지만 영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역국은 결국 버려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영자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누운 침대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돌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걔들도 이제 어른이야.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었는데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연락을 하면 바빠서 통화 어려워요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집에 가면 미리 연락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일찍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교통이 막힌다. 아이가 피곤해한다. 다른 약속이 있다. 작은 딸 미영이는 그나마 자주 전화했지만 큰아들 민수는 점점 말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도 바쁘니까 자주 연락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그래, 바쁘지.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자식은 분명히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만든 가족엔 내가 조심스러운 손님이 된 기분.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적어도 환영받잖아요. 영자 씨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정순 씨와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정순 씨도 비슷한 나이에
자식 둘을 키운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정순아, 나 너무 외롭다. 우리 아들은 나한테만 무뚝뚝한 것 같아. 며느리는 내가 뭘 해줘도 부담스러워하고. 영자 씨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똑같아. 우리 딸도 비슷해. 처음엔 서운했는데. 있잖아,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가까이 가려는 건 아닐까. 걔들도 이제는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걔들이 느끼는 사랑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글쎄,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어떨까. 우리도 처음엔 시집 가서 시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부담스러웠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 정순 씨의 말에 영자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웠지. 고마웠지만 동시에 감시받는 것 같기도 했고.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려던 거리, 혹시 내 외로움을 채우려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덜 연락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보내던 안부 문자를 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지훈이가 감기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도 바로 달려가는 대신 많이 아프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손주 옷을 사고 싶어도 먼저 지훈이 옷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참 어색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자식들은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수진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어머님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집에 놀러 오시겠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지훈이가? 그럼 토요일 오후에 잠깐 갈게. 네. 오실 때 특별히 준비하실 거 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거 없어요 라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토요일 오후 영자 씨는 빈손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과일이라도 사들고 갔을 텐데 며느리 말대로 그냥 갔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가 해주는 미역국 먹고 싶었어. 그 말에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계속 어머님 미역국 얘기만 해요. 제가 끓여줘도 할머니 거만 찾더라고요. 영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미역국 끓여서 가져올까? 네, 좋아요. 그런데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번엔 수진 씨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부담스러워하는 톤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주말에 엄마 집에 애기 데리고 가도 될까요? 수진이도 같이요. 영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언제든 와라. 그런데 엄마, 특별히 준비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니까. 그 말에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전화 안 한다고, 명절에 늦게 온다고, 속으로 수없이 섭섭함을 쌓아왔는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울까봐 조심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더라고요. 주말이 되자 정말 온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집 안가득 뛰어다니고 며느리 수진 씨는 영자 씨가 해준 나물 반찬을 조용히 잘 먹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더니 영자 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무슨 소리야. 바쁜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너희 입장을 생각 안 했지. 헤어지기 전 수진 씨가 영자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편하게 대해주셔서 참 좋아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지훈이 미역국 정말 좋아해요. 그래? 그럼 가끔 해서 가져다 줄게. 네, 그럼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심은 닿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간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영자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겠지만 이번엔 다음 날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팠니? 지금은 괜찮고? 네, 다행히 단순 감기였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엄마. 사실 어젯밤에 엄마께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괜찮아. 다음엔 밤늦어도 연락해. 엄마는 손주 일이면 언제든 괜찮으니까. 그 대화 후에 민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 미영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오빠네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래? 뭔 소리야? 요즘 오빠가 엄마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가 예전보다 편해지셨다고, 억지로 뭔가를 안 하셔서 좋다고. 그 말에 영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를 했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하시는 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해주셔서 좋다는 뜻이에요.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어머니의 헌신이 아니라 편안함이었다는 걸.
몇 달이 지나면서 영자 씨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부담스러워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와 다시 만났을 때 영자 씨는 그 변화를 나눴습니다. 정순아, 내 말이 맞았어. 한 걸음 물러서니까 오히려 가까워졌어. 그래? 다행이다. 나도 비슷해. 그런데 처음엔 참 어색했어. 뭔가 내가 자식들한테 소홀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그거 나도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둔 거더라고. 정순 씨의 말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랑도 거리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 같아. 시간이 더 흐르면서 영자 씨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 걱정부터 하는 대신 자신의 하루를 계획했어요. 동네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 요즘 서예 배우러 다녀. 서예요? 언제부터요? 얼마 전부터 재미있더라. 와, 멋있다. 나중에 작품 보여주세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이는 잘 지내니? 아프지 않고? 부터 시작되던 대화가 이제는 영자 씨의 일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느 일요일 영자 씨가 서예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민순의 가족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왜 갑자기? 그냥 나들이 나왔다가 엄마 생각나서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게 언제만인지.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지훈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뭐 하고 있었어? 서예 연습하고 있었어. 서예가 뭐야? 붓으로 글씨 쓰는 거야. 나도 해볼래. 그날 오후 영자 씨는 지훈이와 함께 붓글씨를 써봤습니다. 지훈이의 작은 손에 붓을 잡아주며 함께 사랑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할머니, 이거 어려워. 처음엔 다 어려워. 할머니도 처음엔 삐뚤빼뚤했어. 수진 씨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서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부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좋은 취미네요. 지훈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순간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할 때 자식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거요. 몇 주 후 영자 씨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동갑내기 김말순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영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이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머, 부럽다. 어떻게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으니까 걔들이 더 편해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영자 씨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 중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는 거리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작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명절을 맞이했어요. 작년에는 언제 올까?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를 걱정했다면 이번에는 오면 반갑고 못 와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엄마, 추석에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요. 알겠어. 예전 같으면 많이 하지 말라는 말에 서운함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작은 딸 미영이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추석에 갈게요. 남편도 같이요. 그래. 다들 와라. 엄마, 요즘 서예하신다며? 작품 구경하고 싶어요. 그런가? 그럼 보여줄게.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영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분담해서 준비했어요. 수진 씨가 나물 몇 가지를 가져왔고 미영이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영자 씨는 조금 적게 준비했지만 오히려 모두가 더 편안해했어요. 할머니, 서예 작품 보여줘. 지훈이가 졸라대자 영자 씨는 그간 연습한 작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정말 잘 쓰셨네요.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으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 씨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뭐가? 예전에는 저희한테 너무 신경 쓰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요. 영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무 나댔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지?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뭔가 제가 부족한 며느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랬구나. 지금은 어머님이 저희를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편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그 말에 영자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덜 소중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처럼 해주시니까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는 자신의 일상에서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님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영자 씨,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네. 서예 배우러 다녀요. 서예요? 좋겠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 선생님이 좋으세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구경 좀 가봐도 될까요? 영자 씨의 이런 대화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손주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박 여사님이 서예 교실에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영자 씨, 서예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맞아요.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자식들도 좋아하시죠? 네, 신기해해요. 할머니가 공부한다고. 둘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민수가 혼자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그래. 왜? 그냥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영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먼저 대화를 청한 게 언제인지. 차라도 한잔 할까? 좋아요. 차를 마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에는 저희한테 너무 신경 쓰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편해요. 영자 씨는 수진 씨와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가 저희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희생? 네. 엄마 인생이 온통 저희 중심인 것 같아서 저희는 각자 바쁘게 살면서 엄마만 외로우실 것 같고. 민수의 말에 영자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멀어졌구나. 죄송해요. 그런데 요즘 엄마가 서예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정말? 네.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기뻐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희한테 부담만 줬구나. 아니에요, 엄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는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아들과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내 희생이 아니라 내 행복이었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고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관람했습니다. 때로는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할머니, 오늘 뭐 배웠어? 하고 물어봤고 영자 씨도 지훈이는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어요. 수진 씨는 명절 때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고 영자 씨도 고맙다. 그럼 이것 좀 부탁해라고 자연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고 미영이는 영자 씨의 서예 작품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어느 봄날 영자 씨는 서예 교실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작은 전시회였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엄마, 전시회 언제예요? 민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런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가도 돼요? 정말? 네. 지훈이도 할머니 작품 보고 싶어 해요. 전시회 당일 영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순의 가족뿐만 아니라 미영이와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거든요. 엄마, 축하해요.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짱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자 씨는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서 고마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기분.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쓰신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이제 우리 엄마는 예술가네. 그 말에 영자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자식들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해주는 것이었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사랑은 인정해주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도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의 안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하루 계획과 성취에 따라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했어요.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 자식은 달라,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영자 씨도 처음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첫째, 자식들도 이제는 독립된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가정과 생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리면 자식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섯째,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이든 친구 만나기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힘들게 하고 너무 멀면 서로를 놓치게 되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색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영자 씨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속에는 자유로운 선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